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8장 오한에 대한 열의 오한,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눈, 이제 오한에 대해서 지금 하다가 중간에 지금 마쳤습니다. 그 18장이에요. 지금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한에 대해서 본문을 한번 다 살펴보고 이제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오한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천안까지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천안 다음에 수보리아 의이운하오, 천안 다음입니다. 의이운하오 뜻이 어떠하뇨? 열애유 해안부와 열애가 해안, 그 지혜의 눈, 해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부처님이 물으셔요. 그러니까 수보리 대답이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해안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죠. 또 오한 다 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열애유 해안이니이다. 예, 열애가 해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아 의이운하오, 열애유 법안부와 열애가 법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수보리 대답이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법안이니이다. 열애께서 법안을 가지고 계시나이다. 마지막으로 수보리아 의이운하오 뜻이 어떠하뇨? 열애유 불안부와 열애가 불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게 이제 수보리 대답이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불안이니다. 불안, 부처님의 눈, 그 불안을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한에 대한 질문을 부처님께서 하시면서 수보리의 대답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이제 본문이 그렇게 진행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열의 오한이에요. 이제 첫째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천안이다. 이 천안을 얘기하면서 내가 대단히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천안은 공부 단계에서, 낮은 단계에서 열리는 눈이에요. 이 높은 단계에서 열리는 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내가 이걸 시공을 초월한 눈이라고 그랬죠. 시공을 초월한 눈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서 천안은 사실은 쉽게 열리는 눈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행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예,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에드가 케이시. 그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미국 사람인데, 에드가 케이시, 미국 사람인데, 확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고 기독교를 신앙하는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 케이시가 말이죠, 어떻게 하다가 체면을 배웠어요. 체면 거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 체면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딱 거는. 그러면 그 체면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와서 뭘 물으면은 체면 상태에서 상대방이 묻는 말에 대답을 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요새 뭐 좀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모두 다 찾아 안 갑니까? 그리고 뭐 잘 맞춘다 그러면 찾아가잖아요. 다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시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30 먹은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10년 전에는 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10년 전에 당신은 뭐 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뭐 하겠습니까? 당신은 뭐 한다. 뭐 이렇게 다 뭔가 전부론과 마찬가지죠. 체면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30 먹은 사람이 40년 전에는 내가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금 전생사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딱 변하면서 어른이 되고 당신은 어떤 집에서 어떤 언덕에다가 어떤 집을 살고 자녀는 몇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았다. 이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사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실증적이잖아요. 과연 4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가서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를 다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면은 그런 사람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러면 이건 뭔가 하면 전생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생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는가 하면 케이시는 리딩한다고 그럽니다. 리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리딩의 기록이 3만여 건이 리딩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3만여 건. 그것이 어느 도서관에 아주 비밀 창고에다가 착 저장이 돼 갖고 있답니다. 이것이 말이죠. 기독교 사회에 만약에 퍼진다고 하면은 기독교의 교리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게 딱 그렇게 지금 비밀 지금 금고에다가 아주 그 리딩 기록을 그대로 지금 이제 갖추어 놨다.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가 기독교인이지만도 체면 상태 속에서 전생의 기록을 리딩했다. 한 리딩 기록이 그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에드가 케이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요사이 지금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못 들으셨어요? 창타님 못 들으셨어요? 나보다 정보가 영 모이는 사람 정보가 지금 어둡구만. 예. 참 한국에도요 이런 사람이 지금 나타났어요. 체면 상태 속에서 이제 리딩을 하는 사람이 지금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하루에 딱 10건 이하를 한답니다. 그 사람은요. 리딩을요. 10건 이하를 해요. 만약에 하루에 10건 이상을 하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막혀버린대요. 막혀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말이죠. 에드가 케이시 같은 사람이 전생을 리딩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니까요. 우리 나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거 한번 찾아가 봤으면요. 자기 전생을 꼭 알고 싶으면 한번 가서 찾아가서 한번 우리가 리딩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체면 상태 속에서 리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 알아내는 거예요. 자기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면에 걸려갖고 체면 상태 속에서 다른 사람이 물으면은 묻는 것을 그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는데 그 대답 내용이 여러 가지가 묻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새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어디 용한 사람 하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찾아갑니까? 그러겠죠? 근데 한국에서 지금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그 사람이 책이 곧 나올 거다. 그런 이제 제가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에드가 케이시가 한 기록은 뭔가 하면요. 시간적 한계죠. 이 시간적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극복한 눈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시간적 한계를 극복한 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 같은 어른도 사실은 시간적 한계를 극복한 눈을 가지고 계셨다. 제가 예하로 들었죠? 지난 시간에요. 송장이 꿈꾸셨다 그러고 송장이 초실에 처마에 걸렸다 그랬죠.
또 우리가 말이죠. 법인절 하기 전에 법인기도 시작할 때 대종사님이 구인선생님께 뭐라 그랬었습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물질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창생의 도탄이 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창생의 도탄을 너희들이 책임지거라.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 안 하셨습니까?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95년, 96년 전에 말이죠. 그 기도를 시작하실 때의 영광의 상황은요. 물질 문명이 발달되리라고는 생각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주위 환경이었다 이 말이죠. 그거 산골, 벽지, 그 뭔 물질 문명이 있어요. 그냥 인간이 사는 것이 농경사회의 가장 가난한 생활을 하는 시대가 언젠가 하면 지금부터 94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의 그때의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어느 날 이와 같은 물질 문명이 발달될 것을 그때 예견 하셨죠. 예견을 하셨기 때문에 구인선지님에게 말이죠. 그 창생의 도탄을 너희들이 책임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우리 구인선지님을 개인적 자아에서 사회적 자아로 바꿔주신 거다. 자아 개념. 나죠, 나요. 이 나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 개인적 자아에 머물러 있으면요. 자기 자신, 안 그러면 자기 가족, 이것만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가요. 맞죠? 이거 살다 일생 살다 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말이죠.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 아니면은 자기 가족. 좀 더 했다고 하면 뭐 가문,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밖에 못했잖아요. 이게 개인의 자아에 머물러 있는 형태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다 뭔가 하면요. 개인적 자아를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경에서 항상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부하죠. 개인적 자아, 자기를 없애버리라 이거 아닙니까? 이것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면 뭐가 나타난가 하면요. 사회적 자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숙한 자아로 변해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세상이 말이죠. 좋아지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이죠. 몸을 바치고 정신을 거기다 쏟고 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자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건강면에서 계속 무아를 강조하는데요. 이 무아를 강조하는데 무아가 말입니다. 진짜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 자기가 나타나면서 참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개인을 이해하고 자기 가정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이해하고 생명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무아는요. 이 무아가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 대종사님께서요. 구인선지님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시키실 때에 100년 후에 나타날 지금의 현상을 대종사님께서 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물질 문명이 한없이 발전해 가지고 물질의 노예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때 구인선생님께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구제하기로 책임지고 우리 하늘에 기도를 올리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뭔가 하면요. 시간적 한계를 초월했죠. 초월한 이런 지혜를 가지셨다. 그것을 우리는 천안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천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에드가 케이시처럼 리딩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최면상태 속에서 리딩하는 책이 나오면은 한번 우리가 사봅시다. 재밌게요. 한번 읽어보게요. 자, 이게 진짜 천안입니다. 천안. 세 번째는요.
해안이에요. 시의 해자, 누는 자, 해안. 자, 이제 이 해안이 이제 우리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은 이 해안이에요. 천안은 뭐 이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사실 그래요. 이 천안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안은 이제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의 눈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열에 이 해안 보아 해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해안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처님은 해안을 갖고 계신다. 그렇게만.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해안인데요. 이제 이 해안은 뭔가 하면 그대로 하면 이 지혜의 눈이죠. 지혜의 눈이죠. 그러면 이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모두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아가지고 이제 안 되는데 우리 교리로 이 해안을 대종사님의 교리로 해석을 하면은 이 해안이 딱 들어맞아요. 자, 어떻게 한번 봅시다. 해안은 뭔가 지혜의 눈인데 지혜를 우리가 가져가려면 해두를 단련해야 되거든요. 해두 단련이다. 지혜의 머리를 단련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지혜의 머리를 단련. 그 지혜의 머리를 단련하면 뭐가 열리는가 하면요. 사리가 통해요. 사리가 통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순전 우리는 왜 지혜의 눈을 지혜를 단련하는가 하면요. 사리 연구를 하는가 하면은 사리를 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리를 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사리 근데 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렇죠. 시비이해. 사는 시비이해. 그래서 시는 뭔가 하면 옳은 것이에요. 비는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이는 뭔가 하면 이로운 것이고 해는 뭔가 하면 해로운 것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요. 제가 이걸 배울 때 어떻게 하는가요? 이로운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은 시다. 옳은 것이다. 그게 맞죠? 이로운 것이 옳은 것이잖아요. 옳잖아요. 이로우면은. 그런데 해로운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그런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해로운 것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살다가 보니까는요. 이게 반대 거꾸로 되더라니까요. 어떻게 거꾸로 되는가 하면요.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시로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맞죠?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해로운 거 있잖아요. 해로운 것은 무조건 그러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지금요. 또 반대로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해롭다 이 말이죠. 해로우면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비로 보는 거예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로우면은 말이죠. 그게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이의 결과는 무조건 시고 해의 결과는 무조건 비다고 하는 이 공식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작용해 가다 보면은 이게 말이죠. 시시때때로 경우에 따라서 변하더라 하는 것이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자, 그래서 12일. 이거를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 판단을 잘못하면은요. 자, 특히 이 지도자일수록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단장님이시죠? 창타님은 단장님이십니까? 단장이시죠. 예.
단장님들만 지금 뭐 있네요. 야. 자, 단장은 지도자입니다. 단장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말입니다. 판단을 잘못하면은요, 한 번 판단을 어긋지게 하면은 그 단 전체가, 그 조직 전체가 말이죠, 어긋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맞죠? 실감 만나시는가 봐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단장이 아주 판단을 잘못해버리면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될수록 뭔가 하면요, 12이해에 대한 판단을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하는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실례를 들어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 개인 대 개인, 이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그 인간관계를 가지고 시비를 판단하면은 반드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개인 대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요. 잘못 판단, 시비를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하면요, 개인 대 조직, 단이면 단, 이걸 놓고 말이죠, 이 속에서 시비를 판단해야 되게. 개인 대 조직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말이죠, 바른 시비의 판단이 나온다. 이걸 나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시스템적 사고다. 시스템적 사고다. 이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좀 써가면서 해야지 강의 잘한다고 해요. 시스템적 사고를 해야 돼요. 사람이 말입니다. 시스템적 사고를 해야 된다. 개인 대 개인의 사고만 하면은요, 아까 뭔가 하면요, 내가 구인 스님들 얘기할 때 개인적 자아에서 사회적 자아로 바뀌라 그랬죠. 바뀌기를 명령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다 그랬죠. 이거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인 대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개인 대 개인의 시비에만 따진다 이 말이에요. 자, 원광대학교 총장을 하나 우리가 봅시다. 총장 개인을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총장이 원광대학을 어떻게 이끌어갔느냐, 이걸 봐야지만 시스템적 사고가 되겠죠. 총장 개인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원광보건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원광보건대학도 원광보건대학에 있는 총장 개인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총장이 말이죠, 원광보건대학을 어떻게 키워왔느냐,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시스템적 사고예요. 이런 시스템적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만이 바른 시비이해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말입니다, 지도자가 될수록 판단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정산용사 법어에 뭔가 하면요, 과거는 사람을 평가할 때 순서가 뭔가 하면 신, 은, 서, 판, 그렇게 판단해 사람을 평가했다 그래요. 신, 은, 서, 판. 자, 이거 신은 뭡니까? 몸이죠. 일단 몸이 좀 잘생겨야지 그 사람은 점수를 받는 모양이에요. 은은 뭡니까? 말이죠. 예. 말을 그래도 유창하게 좀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같이 이렇게 좀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글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판이에요. 판단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 판단하는 기준이 신은 서판이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바뀌느냐? 정산용사 법의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이죠. 뒤바뀌는 거예요. 판단이 제일 먼저 가요. 그 다음에는 서예요. 그 다음에는 은. 그 다음에는 신. 그러고 이거 다 그 앞에 가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 이게 뭔가 하면 평가 기준의 첫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말이죠. 해안을 가지게 되면은요. 해안을 가지게 되면은 사 중에서 말이죠. 이 12이해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능력을 가지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말이죠. 개인 대 개인에 대한 시비만 우리가 가르지 말고 개인 대 단체, 개인 대 집단 이 관계를 말이죠. 잘 보아가지고 시비이해 판단을 하는 것이 말이죠. 해안이다.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해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다 됐습니다. 이는 뭡니까? 대소유무죠. 이는 대소유무로.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정전에 나오는 말 그대로죠. 대소유무로. 그래서 이제 대는 뭐냐? 본체죠. 본체라고. 소는 뭐냐? 형형색색으로 갈려져 있는 모든 만물. 유무는 뭡니까? 변화죠. 이건 이제 다 아시네요. 그래서 해안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가지는 사람은요, 뭐해야 되냐면 이 이치 중에서요, 대소유무 이치의 가리가 딱 나야 돼요. 대소유무 이치의 가리가 나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소유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 대자리 본체에 대한 견해. 이걸 뭐라 그러면 본체를 뭐라 그러냐, 여기서 대를 뭐라 그러냐, 우리 마음에서 볼 때 이걸 뭔가면요, 대를요 성품 그래요. 성품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본다 이 말은 뭔가면요, 견성이죠. 견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뭔가면요, 해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파악하는 데 중에서 제일 근본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대자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대자리를 안다. 그래서 대자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의 이면에 있는 본체를 파악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형상만 보기가 쉽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정산용사님 법에서 신은서판 얘기하면서 반대로 판시서언이다. 그래, 언서죠. 언신. 예, 판서언신. 판서언신으로 바뀌어진다 그랬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대자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가늠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본체를 궁구하는 거예요. 본체를 궁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해안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그래서 그 우리 정전의 말입니다. 성리를 얘기하면서요, 우주만유의 본체와 자기의 본래 마음을 궁구하라 그랬거든요. 우주만유의 본체, 또 자기 마음의 본래, 이 자리를 궁구해라. 궁구한다 이 말은 말이에요. 궁 걸린다 이 말이에요. 자꾸 궁 걸려.
우주만유의 본체, 내 마음의 본래, 성품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를 말이죠. 궁구를 하면은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해발락해가지고, 해발락해가지고요, 마음이요. 그냥 마음 밑바닥이 다 보이는 사람 있죠? 마음 밑바닥이 다 보이는 어떤 실천, 행동, 치사, 이런 걸 하는 것이 우리도 이 생활 속에서 교류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음 밑바닥이 다 보여요. 이런 사람은요, 대자리를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대자리, 우주만유의 본체, 또 우리 자성의 본래자리, 그게 뭐냐 하는 것을 궁구하는 거예요. 궁걸리는 거예요. 계속 궁걸려가지고 대자리를 체득하는 것이 해안을 여는 방법이다. 해안을 여는 방법이다. 해안 어렵죠? 이게 천안하고는 이게 유가 다르다니까요. 이렇게요. 그런 게 이게 지금 순서가 다 있어요. 열리는 순서가요. 이렇게 열리는 것은요, 쉽게 열릴 수 있는데 해안은 쉽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리를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를 알고 나면은 뭘 알고 하면 소를 알게 되는 것이죠. 소자리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소를 보면서 소자리를 보면서 그것이 자기 마음이 소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소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말이죠, 해안이 열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소를 보면서 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소 속에 갈마 있는 대자리. 그래서 대는요, 어디 붕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연필 갖고 있죠. 이것도 말이죠. 형색은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도 이것도 말이죠. 본체에 가서는요, 대자리를 품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게 대종경 처음에 어떻게 말씀, 만유가 한체성이요 그랬죠. 이 컵이요 있지 않습니까? 컵이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어찌만 또 본체 자리에 가서는 컵과 내가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잖아요. 자, 그래서 소를 보면서 소에 떨어지면은 그것은 말이죠, 대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안이 열린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유무입니다. 유무. 유무, 이제 이거 대소 유무 그런데. 다 금년에 더웠죠? 이거 진짜 더웠어요. 더웠는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이제 살 것 같아요. 근데 비 좀 오늘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다 말다 이거 비가 진짜 오기 싫은가 봐요. 지금 만물이 다 타들어갑니다. 근데요,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는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하늘이 할 일은 하늘이 하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지, 하늘이 할 일을 사람이 못 하고요, 사람이 할 일을 하늘이 못 해요. 이건 역할 분담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결국은 뭔가 하면요, 하늘이 하는 일이지. 인간이 물 좀 안만 주고 해도요. 어제 제가 지금 산책 간다고 가니까요, 대각선 앞에다가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이걸 털어놨어요. 그렇게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그것이요. 그래서 천조에 대해서 유무 그랬거든요. 천조에 대해서 유무. 그래서 진리가 짓는 거예요, 이것이. 짓는 대소유무. 이거를 아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해안을 아는 것이다. 해안을 아는 것이다. 이제 그러는데, 자, 이것과 이제 이치와 사 간의 또 이것이요,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시는 대소유무고 일은 12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설명을 제가 이제 지금 해안에 대해서 이걸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안이다 그랬는데요. 제대로 하려면요. 대에서 본 12해. 틀리겠죠? 대자리에서 본 12해. 또 소자리에서 본 12해. 틀리겠죠? 소자리에서 본 12해. 유무 변화자리에서 본 12해. 또 틀리겠죠? 이게요, 두 개가 아주 밀접한 상반적 관계를 가졌어요. 상반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회는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건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 12회는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소유무 이치는 이치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치와 인간사는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소유무 이치하고 12회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에서 볼 때 12회가 다르고 소에서 볼 때 12회가 또 다르고 유무에서 볼 때 12회가 다른데 결국은 뭔가 하면요. 대소유무 이치를 알자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치의 대소유무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12회를 옳게 판단하기 위해서 대소유무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목적이 뭐냐? 이것 때문에요. 12회를 바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소유무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모르고 말이죠. 12회를 판단하면은요. 어긋 판단하게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게 모든 것이 말이죠.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요. 다 12회예요. 12회예요. 그래서요. 이 인간이 사는 모든 세계는 12회의 바다예요. 큰 바다예요. 12회의 큰 바다다. 이 12회의 바다에서 우리가 말이죠. 판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 대소유무 이치에 근거해가지고 판단하거라. 그것이 뭔가 하면요. 해안이다. 말이죠. 자, 우리 원불교의 해안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원불교에서. 이거요. 해안을요. 우리 교리하고요. 연결시키지 않으면은요. 오한이요. 절대로 이거 풀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교리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대소유무 이치와 12의 일을 여실히 판단하는 눈.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해안이다. 지혜의 눈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 해안은 우리 법의로 따질 때 뭔가 하면 법강 항마가 되면요. 항마가 되면은 해안이 열린다. 해안이 열려야 한다. 법강 항마가 되면 해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해안이 안 열린 사람을 이게 해안이 열렸는가 안 열린가 다 지금 검사를 하고 지금 법의사정을 해갖고 주의하는데 그 법의사정을 하고 우리가 주의하는데 요즘 지금 그거 열리는 거 안 열리는 거 안 하고 엄한 것만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결국은 정전의 원문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갈 겁니다. 가는 게 여러분들은요 여기 오신 우리 교수님들께서는요 이 법강 항마이가 되려고 하면은 해안을 열으셔야 된다. 대소유무 이치와 12의 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열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